법지문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나올 거라고 좀 강조를 못 드렸어요. 맞죠? 거의 사회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게 경제지문 요런 것들이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요건 좀 당황했는데, 어, 법지문에서 우리 법 해석 말고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접근을 했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지만, 사실 근데 연계율은 좀 낮았어요. 맞죠? 해당 사회 수능특강 사회 5번 지문 그거 했었어도 뭐 크게 연계율을 체감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면 여기에 가 별도 지문으로 나온 이 자유주의적 그다음에 뭐 이거 무슨 거냐? 그러니까 세계의 법 모델이 나오고 있잖아, 맞지? 이 세계 모델의 개념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용 해석하는 문제였는데, 난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조금 이번 사회 지문이 세트 지문으로 구성됐던 약간 좀 첫 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오케이. 좀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과학 지문은 요것도 연계예요. 이거 연료전지 연계 지문인데, 연료전지는 사실 이 마지막 문단 하나 연계가 된 거고, 사실상 자, MCH라는 액상 유기 화합물과 암모니아에서 각각 수소 원자를 추출하는, 맞죠? 그거 기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수소가 요즘에 재생에너지 해가지고 대선 토론회 때 많이 언급이 되긴 했었어. 뭐 아리백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만 생각을 해봤으면은, 재생에너지 수소, 수소와 관련된 제반 내용, 이런 거 좀 털 수가 있었는데, 이건 좀 내가 많이 아쉬워. 이거는 내가 6평 전에도 예열지문 넣을 때도 되게 막 고민을 많이 했거든. 맞지? 근데 왜 이 수소를 생각을 못했을까?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근데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따 다시 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상했어요. 플로리디뿐만 아니라 이번 6평에는 무조건 서양 철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양 철학. 근데 서양 철학이 몇 개 안 되잖아. 맞지? 플로리디, 지식의 토대론, 뭐 인식론 해가지고 3개밖에 안 돼. 근데 예열지문에는 인식론을 넣긴 했지만, 근데 이제 6평의 서양 철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9평 수능에는 이제 동양 철학 나올 겁니다. 이제 동양 철학이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죠. 그러면은 동양 철학 몇 개 없거든. 그거 진짜 자세하게 봐야 돼. 특히나 이제 주위에 경물치지 있지, 최양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9평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여튼지 간에 요거는 그나마 연계 체감이 좀 됐을 법한 지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거는 수업도 한 번 했고, 정리할 때도 한 번 했죠. 정리할 때도 한 번 했고, 요거는 거의 답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래도 내가 좀 도움을 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인데, 현대소설 이범선의 표구된 휴지. 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어요. 이 이범선의 포구된 휴지가. 맞죠? 이 발췌된 부분까지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자료에 있는 소설을 가지고 일소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일단은 현대 소설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현대 소설은 비연계가 주를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근데 그래서 수능특강 현대 소설을 뭐 그렇게 따로 열심히 정리하지 않았고, 일소화를 통해 가지고 그냥 전문 정도만 읽어봐라, 그 정도로만 이제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여튼지 간에 6평 때 비연계가 나왔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9평하고 수능도 비연계로 나오겠네요 선생님.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어요. 맞죠? 9평 때 한번 연계 나오고 수능 때 비연계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는데, 뭐 여튼지 간에 이거는 이제 풀이 방법 이따가 이제 서술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동요가는 솔직히 저는 연시조에 좀 힘을 실은 건 사실이에요. 맞죠? 제가 이제 와서 뭐 말 바꾸거나 그런 양아치 같은 그런 것들은 하기 싫고, 저는 솔직히 연시조 나올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동요가를 수업 시간에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 전에 좀 강조를 했었으면 좀 좋았을 법 했는데 좀 많이 아쉽긴 해요. 이제 동요관은 사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았을 거야. 수특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맞지? 수특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거 뭐야, 이거 처음 가는 장소잖아, 우물집 해가지고 금방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게
요게 조금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차근차근 보면 천천히 보면 되거든요. 근데 약간 좀 당황하거나 이랬으면은 안 보였을 거예요. 맞죠? 어렵진 않은 문제였는데. 뭐 여튼지 간에 이거는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수필이 무난하게 나왔어요. 맞죠? 수필이 좀 무난하게 나와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지 않았나. 자, 그리고 김진옥전. 자, 김진옥전은 좀 반가웠죠. 김진옥전은 좀 반가웠고, 뭐 실수할 만한 포인트들이 한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해설 강의할 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보면은 수특 수록 부분을 거의 또 연계를 했어요. 맞죠? 고전 시가 고전 소설이 수특 수록 부분을 23년도 그렇고 이제 수특 수록 부분을 그대로 좀 연계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고전 시가든 고전 소설이든 이제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 A, B, A, B. 가운데 이제 중략이 있고. 선생님, 고전 소설도 중략이 있어요? 아, 고전 시가도 중략이 있어요? 가사 같은 건 기니까 중간에 중략 해가지고 전반이랑 후반부 나누잖아. 근데 A와 B, 이 각각의 2개의 부분 중 특정 부분 한 부분을 수특에 있는 부분으로 그대로 이제 연계시켜서 출제하는 게 요즘에 좀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번 6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는 조금 확실시화 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러면 수특에 수록된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이 김진옥전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조금 편했을 거예요. 이건 확연하게 편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특 본문이 보면 조금 어지러워. 서사 관계가. 맞지? 그거 막 질문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러던데, 그런 친구들은 그나마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맞지? 조금 귀찮아야 돼요, 공부는. 알겠어? 그러니까 정리한 것만 이제 쏙쏙 빼먹으려고 하는 것도 효율적인 공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수특 원문에 있는 문제 풀어보는 것 정도는 맞죠? 기본적인 소양이겠죠. 맞나요? 그러다가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에이, 설마 나오겠어. 뭐 이해 안 되면 넘기지 뭐. 이런 마인드면은 결국 결정적인 시험에서 맞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제대로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막혀서 스노우볼 굴러갈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연계 작품 공부하고 수능 특강 문제를 풀 때 조금 꼼꼼하게 좀 접근을 하는 자,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신석정의 역사는 이거는 내가 망치를 얻어 맞은 기분이었어. 역사를 딱 보자마자 아, 맞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이 생각이 한번 머릿속에 스친 적이 있었어. 이제 육평이 보여주는 출제 경향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전년도 수능의 현대시의 장르를 모방해서 내는 경우도 있었거든. 그것도 경우의 수에 있었어. 작년에 이제 허수경의 그 시가 산문시였거든. 그래가지고 작년 수축 생각을 하면 이거 산문시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미치기는 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실제로 옮기는 그 실행력이 좀 부족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만 생각을 해봤으면은 분명히 내가 이 역사 나올 수도 있었겠다. 왜냐면 이 역사에서도 부정적인 그 현실 인식에 관련된 시어도 분명히 있거든. 그래가지고 긍부정의 대립관계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내가 소팅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이거는. 뭐 여튼지 간에 이런 것들도 제가 시험 전에 미리 한 번 더 보여드리거나 이랬으면은 좀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 부분은 좀 제가 많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수업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할게요. 뭐 여튼지 간에 이제 6평에서의 출제 경향을 가지고 맞죠? 제가 이제 분석하고 예측하고 이런 것들은 잘하기 때문에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9평은 무조건 지금 6평에는 거의 플로리드 하나 빼고는 맞죠? 사실상 그냥 수업 때 한 거 말고는 제가 뭔가 잘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좀 그런데 6평 때는 지금 느끼는 연계 체감의 한 4배 정도 느끼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제가. 뭐 여튼지 간에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공통 과목은 전반적으로 함정이 있긴 했지만 그 함정이 막 그 엄청 숨겨져 있다라기보다는 대놓고 드러나 있었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1차원적인 해석만 그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공통 과목은 좀
뭐 틀릴 만한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선택 과목으로 좀 변별력을 줬던 것 같습니다. 화적도 그렇고 언매도 그렇고. 화작하고 언매는 해당 시간에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화작하고 언매는 이제 주간지를 꾸준히 푸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좀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뭐 여튼지 간에. 자, 독서 지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독서 지문. 시간 없어서 이거 못 푸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선택 과목 풀면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모가 됐을 것이 팩트고, 무조건 맞지? 평소보다 1.5배는 더 썼을 거야. 근데 문학에서 시간 세이브가 좀 됐었어야 돼. 문학에서 시간 세이브가 돼가지고 독서를 맞지? 부랴부랴 막 좀 푸는 느낌으로 좀 갔었어야 되는데, 뭐 여튼지 간에 일단 가하고 낙을 한번 보자. 자, 각을 보면은 내용이 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가글은 맞죠? 가글의 구조 한번 볼까요? 자, 근대 국가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자,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대. 자, 이러한 목적, 이러한 어떠한 목적? 그렇지. 법은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정하고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것이 바로 자유주의적 법 모델. 됐어? 자, 그러나 이 모델은 어때? 이러한 한계가 있었어. 자, 이런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국가적 법 모델.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글의 구조를 처음 보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야. 이거 뭐야? 문제와 해결책, PS 구조죠. 맞나요? 그러면은 시야를 좀 확장해야 돼. 시야를 확장한다는 것은 여기서 거시 독해를 하느냐 마느냐가 맞지?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줄이는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PS 구조네. 그러면은 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이렇게 보는 거야. 맞지?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어때?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고 이것도 여기 해결책이 있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순간적으로 이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종의 유추의 방법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앞부분에서 PS 구조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거시적으로 확장을 했을 때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도 그렇게 이어질 공산이 커. 그러면은 이 PS 구조로 나타나는 이 세 개의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비교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갔어야 돼. 어찌 됐건 간에 평가원 지문은 범주화야. 알겠어? 무조건 정보를 묶어야 돼. 잘 묶어야지만 대응할 수가 있어. 알겠지? 자, 한번 묶어보자. 자, 일단은 첫 번째, 자유주의적 법 모델. 자,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법 중에서 무엇을 보장하는 거야? 그렇지. 법 모델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야. 법보다는. 맞지? 자, 근데 이게 문제 한계가 있었어. 자, 한계 지점. 한계 지점은 자, 법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싶은데, 근데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자유. 사회 경제적 요건이 평등하지가 않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돈이 많은 사람은 무한정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지.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이 드러났다. 이러한 것의 해결책으로 사회국가적 법 모델이 나타났어. 사회국가적 법 모델.
자, 여기서 독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선생님 저 이항 독해했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범주화만 시킬 수 있으면 범주화만 시킬 수 있으면 민망하네. 범주화만 시킬 수 있으면 수단은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정보를 이제 묻기만 하면 됐다. 맞지? 자, 여기서는 어때?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대. 아무리 그러면 이제 비교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후술되는 정보를 읽을 때는 저 후술되는 정보를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지 말고 선행 정보와의 관련성, 맞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글을 읽어야지. 선생님 그러면 좀 독해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당연히 느려지겠지. 비교하는 관점으로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두 번, 세 번 읽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거야. 알겠어? 언제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발췌도만 할래? 어느 정도는 흐름을 정확히 잡고 정보를 분류한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야지. 맞지? 지문으로 돌아오는 횟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봐야 돼. 맞니? 자, 요거는 어때? 자유보다는 법의 개입을 더 우선시 여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한 조건에 놓여 있지 않으니까 법이 좀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준다는 거야. 자, 여기서 키워드를 보면은 평등과 연대, 가치구현, 맞지? 의무 규정들. 자, 평등과 연대의 가치구현. 이 법에 관련된 범주화시킬 수 있는 정보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 평등, 연대, 가치구현, 의무 규정들, 맞지? 뭔가 규정에 관련된 것들을 좀 빡세게 해가지고, 맞지? 개인에게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좀 실현하려는 그런 법 모델이 사회국가적 법 모델이구나. 자, 두 개 독해 할 수가 있었고. 자, 그리고 이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했지. 맞니?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이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한계 지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범위 설정이 되어 있어. 맞지? 위에서 언급됐던 정보의 흐름에 따라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하면은 이 부분에 관련된 한계 지점 및 다음 이것을 보완한 다음 개념들 이런 것들이 어찌됐던 간에 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한계라는 지점을 좀 보자.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에는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의 직업윤리와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띈 법 규범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법적 규제가 강하면은 이런 것들이 어때? 이런 것들이 약해진다, 와해진다. 그리고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된다. 그러면은 직업윤리 등 문화 도덕적 규범이란 정보하고 자율적 조절 기능이란 정보하고 동일한 정보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러한 정보들. 맞지? 자, 이러한 세모의 기능이 저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되겠지. 이 세모의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법이라는 거는 강제성이 좀 있잖아. 맞지? 이거는 자율성을 띈 규범 같은 거야. 법, 도덕, 양심 뭐 이런 것들이겠지. 맞아? 자, 근데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점을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지. 맞아? 뭐 새치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러지 마세요. 그 뒤에 어린 애들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갈등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내 권리를 찾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 내 기분 나쁘겠어. 자, 모욕죄로 고소 막 이질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모의 가치관으로 이제 조절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갈등들이 다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다면 이 한계라는 것은 세모의 기능이 악화됨으로써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더욱더 깊숙이 개입하게 돼서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러한 것들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말해. 맞아? 그럼 답을 하나로 딱 정해볼 수가 있을 거야. 알겠어? 범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봐도 긍정 발문이야. 알겠어? 이러한 악순환에 관련된 부정 발문은 나올 수가 없어.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어. 이러한 악순환에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고.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해 과정에서 이 밑줄 치거나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맞지? 하나의 정보를, 단수 정보 하나를 묻겠다는 거야. 애초에 접근을 할 때 요약을 해야 되겠다. 중심 내용 하나를 파악해야 되겠다. 그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제 그 단순하게 정보 처리하고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이제는 문제 출제 의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그 읽을 수가 있어야 돼. 알겠어? 우리가 읽는 수능 독해 독서는 단순히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인 것은 우리가 파악한 정보를 이제 선지에서의 정보와 연결하는 과정이야.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애초에 글을 읽을 때 애초에 선지의 정보가 어떤 것들이 요구될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독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뻔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나왔지. 자,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법은 분쟁을 직접 개입해서 해결하는 대신에 당사자들에게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를 한다. 이럼으로써 위에서의 한계 지점이라고 봤던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에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자유하고 법에 균형을 맞추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너무 개인의 자유를 보장을 해줬더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너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법으로 그 개개인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가지고 평등을 실현을 하려고 하니 이러한 악순환,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법은 최소한으로 개입을 하고 개인의 자유와의 공존을 택하는 밸런스 맞춘 개인의 자유와 이제 법의 규제 이런 것들을 좀 밸런스를 맞춘 법 모델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법이 관여하기는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도 그렇지 개인의 자유 또한 보장해주는 정보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 세 개의 정보 간의 관계를 언급해주는 이 내용까지도 확인해 보면 좋겠지. 그러니까 후행하는 정보가 선행하는 정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계속 공존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발전을 해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됐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는 일종의 약간 좀 개념적인 내용이 나왔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의 글을 한번 보자. 나의 글을 봤을 때 나의 글은 글보다는 맞죠? 논의의 폭이 좀 좁아졌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 재산관계에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연결해야 돼.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부터 연결을 해줘야 돼. 어디랑 연결을 해줘? 어디랑? 나의 정신이랑? 나의 정신 어디랑 연결? 가랑 연결을 해야지. 맞아.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재산관계에서는 법보다는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개인의 권리. 맞지?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서 계약이라는 말은 개인의 자유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법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나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이거 뭐야? 요 정보죠? 요 정보? 자, 약자 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법으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계약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자, 첫 번째 문단을 어떻게 읽었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원칙과 예외가 있어. 됐어? 법 지문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정보지. 원칙과 예외. 자, 원칙은 바로 뭐야? 그렇지. 개인 간의 재산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개인의 자유에 해당되고 이 개인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은 계약으로 규정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자유주의적 법 모델로 좀 연결해 볼 수가 있겠지. 됐니? 근데 예외는 바로 뭐야? 예외는 어떠한 경우?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는 자, 예외는 조건을 잘 정리해야 돼. 어떠한 상황에서 항상 예외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 조건이 있어야지 예외가 성립하는 거야. 그럼 예외가 성립하는 조건도 확인해야지. 사회 경제적 요건을 달리하는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때? 자, 법이 규제를 해준다는 거지. 됐어? 그렇다면 너희들은 여기서 후술되는 이 정보들을 맞지? 이제 원칙으로 봐야 될지 예외로 봐야 될지, 즉 개인의 자유에 의한 계약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법에 의한 규제로 봐야 될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색깔이 씌워야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글이 쉬워지지. 맞아? 자, 임대차의 경우에는 뭐야?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원칙이야. 계약의 원칙인데, 근데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만으로 계약이 실현되기 어렵대.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때? 예외에 해당되는 정보지. 맞지? 법에 대한 규제야. 맞아? 그 법에 대한 규제를 쭉 보니까 잘 봐봐.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개념이 나오는데, 임대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사와 임대인의 의사에 존중하는 그런 개념들은 다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범죄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규정들은 다 법의 개념으로 범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은 크게 어렵진 않아. 법에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한 최단 존속 기간이 있어. 최소한 뭐 거주해야 되는 기간이 뭐 6개월이다라고 한다면 계약으로 3개월만 연장하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법에서 정해놓은 최단 존속 기간이 6개월. 6개월은 무조건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야. 맞지? 뭐 그게 크게 어렵진 않고. 자, 그리고 또 여기 또 뭐가 나와 있어? 또 예외 정보 나와 있지. 예외의 예외. 맞지? 이런 것들이 읽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해야죠. 임대인이 이 법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 그 사유는 바로 뭐야? 죄송한데 내가 거기서 살 건데요 라고 하면은 어때? 뺄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예외 정보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요 문제 많이 틀리셨을 건데, 자, 여기서는 잘 보세요. 이제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한다면 다음번엔 틀리지 말아야 되겠지. 자, 진술 구분 잘해야 돼.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대. 자,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이거 법지문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A거나 B. 이거 어때? 구분해야 돼. 진술 구분해줘야 된다고. 알겠어? 자,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 또는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 예시가 나오죠. 예시. 그러면 여기서는 이 하나의 정보의 예시가 아니라 두 개의 정보의 예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따로따로 이제 병렬적으로 나열되겠지. 연결만 하면 돼. 가는. 자, 가는. 딱 봤을 때, 2번 정보와 연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가는 1번 정보랑 연결해야 돼. 왜냐면 또한이라는 정보가 어때? 두 개의 진술이 별도의 진술이라는 것을 병렬적으로 나열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함정이라면 함정인데 사실 함정이 아니죠. 이걸 본인이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그러면 안 되고, 맞죠? 원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알겠어요? 원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어때? 1번 정보고, 자, 그리고 또한 뒷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어때? 2번 정보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지. 안 그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진술은 가에 관련된 진술에 가까워. 또한 뒤에 있는 진술에 가까워. 또한 뒤에 있는 진술이 가깝지. 보증금이 여기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다는 것은 보증금 누가 내는 돈이야? 임차인이 내는 돈이잖아. 즉 경제력이 빵빵하다는 거야. 맞아? 대부분의 서민들은 보증금 어때? 그냥 대출 받아서 낸단 말이야.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 뭐 보증금 2억, 3억 막 그냥 소주머니에 서서 낸단 말이야. 이 사람들 어때? 그렇게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겠지. 이 정도의 상식적인 판단은 가능해야 돼요. 평가원에서도 그 정도의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진술을 요 진술로 연결을 해보면 어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리고 또 이건 8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된대. 자, 한편, 자, 끊어줘야 돼. 한편이 나왔잖아. 끊어줘야 돼. 자, 원칙은 그래, 원칙 뭔지 알겠어? 자,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이런 각각의 법에서도 어때?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법에서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뭐야?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관련된 내용이겠네? 오케이. 연결해 볼 수도 있어, 이 부분. 자,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대. 맞지? 자, 공무원들이니까 이런 거 해야지. 자, 그러나
자, 최근에는 이 마지막에 제시되는 예외 정보들을 가지고 답을 많이 만들어요. 왜냐면 애들이 여기까지 있고 독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한 이쯤 읽고 아, 대충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고 이제 바로 지문에 접근한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요즘엔 뒤에 이 예외 정보 후배치 함으로써 맞지? 이런 내용들 꼼꼼하게 읽지 않고 발췌독 한 애들 다 때려잡고 있으니까 끝까지 다 읽으세요. 알겠어? 이번에 틀리셨으면은 이거 꼭 읽으세요. 끝까지 읽으셔야 돼. 임대차 분쟁 조절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합의가 안 되면 어때? 재판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 원칙으로 가야 돼. 알겠어? 합의 안 되면 재판이야. 합의를 해야지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돼. 됐어? 자, 가는 특정 개념이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자, 서술상의 특징에 관련된 부분들은 맞죠? 부정 발문 문제 푸는 것 마냥 소거해서 문제 푸셔도 돼요. 맞죠? 서술상의 특징은. 자, 의의와 가치, 특정 개념의 변화에 대한 전망 없죠.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출현해온 과정에 대해서 시대의 요구? 시대의 요구는 이 한계들이 시대의 요구구나. 그리고 어때? 방안이라는 것은 그 해결책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렇게 대응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과정에 대한 서술이니까 이것도 딱히 틀린 건 없고, 특정 과제 해결. 자, 이러한 것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호, 뭐 이러한 식의 특정한 과제 해결. 무난한 것 같아. 가는 나와 달리 사회 현상을 분석한 여러 학자 없어요.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이거는 가나가 좀 바뀌었죠. 맞아요? 가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판하고, 이건 가는 맞는데 나는 그렇진 않죠. 맞나요? 좀 꼼꼼하게 봤으면 이거는 뭐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지만 진술은 어떻게 가야 돼? 그렇지. 이게 과도하게 적용이 되느라 이 세모에 해당되는 정보들 있지. 이 세모에 해당되는 사회적 자율성이 어때? 와해되고 있다, 저해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진술을 고르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렇다면은 예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되지 않던 문제까지도 맞죠? 이건 세모야, 세모. 맞지? 세모로 범죄화 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대응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선택지에 있는 진술을 독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선택지에 있는 진술은 이거는 지문에 어떠한 표현과 대응이 되는 거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어? 무조건 지문과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독립적으로 사고하지 마시고. 지문에만 머물러 있으면 시간만 털리고, 맞죠? 초조해지기만 하고 답 나오는 건 없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요거는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자,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해서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겠군. 결국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개인의 자유, 계약 이런 것들을 우선시 여기는 거고, 얘는 뭐야? 법의 규제를 더 우선시 여기는 거고. 왜 법의 규제를 우선시 여기는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맞지? 개인의 평등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알겠어? 저 아저씨 잠이 와? 네 점수에 잠이 와? 응? 90점 가야지. 연아 90점 가야지. 소시민이야? 그 점수에 만족해? 소시민이야? 더 가야지. 더 가야지. 더 가야지. 자, 그런 포인트로 이제 범죄를 시켜보면 되는데, 자, 보세요.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 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된다고 보겠군. 이거는 어떠한 것으로 봐야 돼? 이건 사회 국가적 법 모델로 봐야 되겠죠. 맞아요? 왜냐면 임대인의 자유계약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법 모델로 범죄화가 되는 거고,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맞죠? 사회국가적 법 모델로 범죄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제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맞지? 지금 사회주의적 법 모델 뭘 우선시 여기는 거지? 사회복지 국가적 법 모델은 뭘 우선시 여기는 거지? 이런 것들이 선 정보 처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선택지를 처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맞지? 결국 가하고 나가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맞췄다고 할지라도 우연찮게 맞춘 거예요. 맞죠? 실력으로 맞춘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자, 오케이.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했고, 요거는 이제 답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경제력으로 터는 게 아니라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다는 정보로 털어야 돼요. 맞죠? 자, 그리고 요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때? 얘네들이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초에 이러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못한다는 거야. 바로 어디 가는 거야? 재판 가는 거야. 맞지? 멱살 잡고 재판 가는 거야. 손잡고 바로. 알겠어? 자, 그래서 5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보겠습니다. 자, 과학집 볼게요. 자, 봐봐. 일단은 두 가지 정도만 언급할게. 두 가지. 자, 두 가지. 첫 번째, 일문단 독해. 자, 일문단 독해가 진짜 중요해. 알겠어? 일문단 정보가 라이트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넘기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일문단 어때? 머릿속에 그냥 소거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 자, 겸손하게 독해하셔야 돼요. 자, 일문단 봐봐. 선생님, 어떤 걸 읽어야 돼요? 청정 에너지원 중에 하나인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 친환경성과 관련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수소가 요즘 인싸래. 맞지? 여기서 처리할 정보 없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 그러니까 친환경성이구나. 생산된 수소 기체는 자, 문제점이 있어.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 그래서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자,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이 제시됐으면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지. 자, PS 구조네. 자,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수소 방식이 제한되었지만, 자, 얘네들은 어때? 이런 조건들이 빡세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액상 유기 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되었어. 자, 수소가 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어. 하지만 단점이 있어. 운반이 빡세. 그래서 운반이 빡세가지고 이런 식의 운반을 제한을 했지만 이것도 좀 빡세. 조건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한 두 가지의 해결책이 있다는 거야. 맞아? 수소 운반 싸게로서 맞지? 액화 암모니아랑 액상 유기 화합물이라는 두 개의 어때? 수소 전달 매개체에 관련된 설명이 나오겠지. 그러면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되겠어? 우리 한 페이지 넘기기 전에. 넘기는 그 3초간의 시간에도 머릿속으로는 전략이 있어야 돼. 무슨 전략? 이거 두 개 비교하겠구나. 비교하겠지. 두 개 나오면 뻔하잖아. 평가 문제 안 풀어보셨어요? 뻔해요. 비교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수소의 단점 뭐야? 저장, 운송, 보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그 단점을 해결할 액상 유기 화합물. 액상 유기 화합물과 그리고 액화 암모니아. 이거 두 개 비교하면 되겠구나. 됐어? 그렇다면 자 봐봐. 그래, 비교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각각 정보 처리는 해야 될 거란 말이야. 정보 처리해야 되는 진술은 바로 뭐야? 정보 처리해야 되는 진술은 여기서 저장 및 운송이 어려운데 맞지? 얘네들은 어떻게 전달이 되길래 저장 및 운송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까? 라는 진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무엇을 옮기는 매개체야? 수소로 옮기는 매개체잖아. 맞지? 그러니까 수소에 관련된 정보, 저장 및 운반에 관련된 정보. 맞지? 이러한 것들에 주목을 해서 밑줄 처리해주고 정보 처리해주면 돼. 알겠니? 에? 그리고 나서 차이가 있는 정보는 비교해주면 되겠지. 그럼 머릿속에 수소, 저장 및 운반 그것만 조진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겠지. 자, 여기서 보시면 자, MCH라는 액상 유기 화합물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죠. 톨루엔과 수소가 결합해 MCH가 되고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되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거 정리해야 될까요? 정리해야 돼. 왜? 수소 껴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어찌됐든 간에 간단하게 도식화를 시켜봐. 톨루엔하고 수소가 결합해가지고 MCH가 되는데 M이라고만 적읍시다. 귀찮아요. 여기서 M 말고 또 MCH는 M 말고 또 뭐가 있어? 그냥 앞글자만 따.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된대. 맞지? 자유롭게 서로 환원이 가능하다는 거야. 환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수소가 불안정하니까 얘랑 결합시켜서 요걸로 만든 다음에 요 상태로 어때? 운송을 하겠지. 맞아? 요렇게 이제 운송을 하고 이제 운송이 끝난 뒤에 여기 있는 것을 다시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수소만 쏙 빼가지고서 뭐 사용한다. 뭐 그런 식의 발상 아니야? 뭐 그런 내용이겠지. 맞지? 자, 톨루엔 분자 하나에 3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들며
M 분자 하나가 생성이 된다. 무려 지금 세 문장을 사용했어. 세 줄을 사용했어. 맞지? 쓸데없는 것 같지? 아니잖아. 지금 우리는 머릿속에 뭐 있어? 수소, 저장 및 운송 이것밖에 없잖아. 자, 지금 얘 분자 하나에 얘 분자 3개가 결합하고, 맞지? 자, 수소 분자 3개는 각각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든대. 그러면 수소 분자 3개는 결국엔 몇 개의 수소 원자를 만든다는 거야? 6개의 수소 원자를 만든다라는 거야. 맞지? 이 정도는 정보 처리할 수 있어야 돼. 맞아? 자, 분자하고 원자 잘 구분을 해가지고 독해를 해줘야 되는데, 분자하고 원자 이거 구분해가지고 제시하는 방식들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저 문과인데요. 조용히 하세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저도 문과요. 자, MCH는 취급 안정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함으로 왜 밀주 치는 거야? 저장 및 운송에 관련된 정보잖아. 맞지?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어때? 액체 힘으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도 없다. 자, 근데 어때? 이런 문제점도 있대.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봅시다.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자,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 물보다 저장된 수소가 많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대. 그럼 액상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수소 원자? 3개의 수소 원자가 있구나. 선생님, 사후적으로 정보 독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후적으로 정보 독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 문단에서 주목해야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먼저 선 언급하고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억가인 거 아시죠? 맞나요? 말도 안 되는 억가지. 자, 말도 안 되는 억가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지문 독해할 때 이게 처리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할 수가 있다. 저장 및 운송에 관련된 진술이니까 무조건 해줘야지. 자,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해결해야 될 과정이에요. 뭐 독성이 있대. 자, 암모니아에서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자,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열분해가 있는데 수소 추출의 방식이니까 이 3가지를 좀 봐야 되겠지. 자, 이거 무슨 방식이야? 분석이야, 분류야? 분류겠지. 분류. 맞아? 자, 그렇다면 뭐냐? 무슨 방식이야? 전기로 지지거나 열로 끓이거나 그렇지. 빛으로 지지거나. 맞지? 이 3가지 방식으로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빼낼 수가 있는데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방식이 일어나는데 잘 보세요. 자, 분류의 방식이야.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 3가지로 나눠줬어. 자, 뭐 주목해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 주목해야 되겠지.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차이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만 읽어내면 돼. 자,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저 이거 공통점인데요, 선생님. 이건 뭐 당연한 거겠지. 저거 분해하는 방법으로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미주치면 어떡해.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수의 비는 213이다. 자, 이거 뭐야? 공통점이야, 공통점. 맞지? 맞잖아. 어떠한 특정 방식이 만들어내는 그 분해 비율이 213이라고 언급한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 3개의 공통적인 그 몰 분해 비는 2대 1대 3이야. 맞아? 2대 1대 3인데 2는 뭐에 해당돼? 암모니아에 해당되고 1은 질소에 해당되고 3은 수소에 해당돼. 맞아? 근데 여기서 딱 봤을 때 뭐야? 반응한 암모니아보다 발생한 수소 기체의 수가 많네? 읽을 수가 있겠지. 안 읽혀? 앞으로 그렇게 읽어. 그렇게 읽어. 알겠어? 이거 보면서 그냥 1, 3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반응한 암모니아보다 많은 수의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네? 라고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겠죠, 당연히. 맞죠? 자, 근데 그게 이해 안 되더라도 이 문제랑 이제 그 연관 지으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열분의 방식을 통해서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지는데, 자, 열분의 방식. 자, 봐봐. 지금 애초에 우리는 이 3개가 분류되는 방식의 정보로 제시된 것을 확인을 했고, 특히나 그 중에서 열분의 방식에 관련해서 밑줄이 쳐져 있어.
아,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나머지 것들이랑 어때? 비교를 하겠구나.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 생각을 해봐. 얼마나 더 창의적으로 내야 돼, 문제를. 뻔해. 이걸 밑줄 쳐놨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공통점에 해당되는 정보는 이건데 차이점에 해당되는 정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겠지. 아,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전기분해, 빛분해, 광분해 어떠한 분해 방식이 비교되는 정보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각각의 특징들을 열분해 방식에 관련된 특징들을 한번 뽑아내보자.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겠지. 자, 일단은 전환율의 개념이 있어. 아, 그렇다면 이 세 개의 분해 방식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전환율에 관련된 진술일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남은 정보가 몇 개 없잖아. 맞지? 자, 전환율을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수를 자,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수로 나눈 값이며 자, 분자 분모값 딱 파악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일단은 열분의 방식으로 나타난 전환율이 0.9래. 항상 소수는 분수로 무조건 치환하셔야 돼요. 무조건 소수는 분수로 치환해야 돼. 0.9는 10분의 9야. 아, 얘는 공급한 암모니아의 개수고 얘는 반응한 암모니아의 수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어때? 10의 양을 공급을 했을 때 그 중에 90%를 반응한다는 90%의 암모니아가 반응한다는 거지. 암모니아가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이 반응한다는 것은 2대 1대 3의 비율로 뭐 수소를 발생시킨다는 거야. 이해돼? 아, 여기서 그래가지고 수소가 발생을 하는구나. 자, 부반응이란 암모니아 분해 반응을 유도된 생성물 외에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전환율이 1이 아니지. 1이 아닌 0.1은 뭐야? 부반응으로서. 맞지? 암모니아, 질소, 수소를 제외한 다른 물질이 0.1의 비율로 생긴다는 거겠지. 됐어? 좀 쉬었다 이어서 하자. 알겠지? 자, 독서는 10분 내로 마무리할 것 같고요. 나머지 40분 동안 문학하겠습니다. 40분. 40분이면 대선 토론회도 할 수 있는 시간이야. 최음료수. 맞아. 1+1인데 이 하나를 누구를 줬을 것 같아? 맞춰봐. 교무실에 있는 사람.